정부가 28개 사업의 일자리 연령 규제를 개선해 고령층에게 6만 5천여 개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올해 2,800여 명의 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전국 230개 지역에 희망복지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식품에 제한되었던 기부 품목이 비누와 치약, 휴지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되고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유통기한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선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전국 65세 이상 노인 만여 명에게 물었더니 83%가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고령층의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반 구축이 절실한데요. 총리실에선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28개 사업의 일자리 연령 규제를 개선해 고령층에게 6만 5천여 개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환경미화원이나 조리원 등의 기간제 근로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규칙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령 규제를 폐지하고요. 동일 직종에 대한 기관별 편차도 없앴습니다. 특히 사무보조원 등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기관별로 달랐는데요. 6급 이하 정규직의 정년 연장에 맞춰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습니다. 고령 사회에 대비해 각종 연령 규제를 개선하고 고령층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노인을 무조건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노년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진정한 해법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92조 원가량으로 정부 총 지출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예산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바로 복지 전달 체계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인력과 조직, 시스템 세 분야에서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19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먼저 복지 인력은 3년간 5,900여 명을 늘릴 계획인데 올해 목표인 1,800명의 98%를 달성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희망복지 지원단도 230개 시군구에 모두 설치가 완료됐는데요.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 인력과 조직 확충에 부진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페널티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면서 창의적인 복지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범정부 복지정보 시스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요. 내년부터는 전부처 복지사업을 연계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날 서민생활대책회의에선 기부식품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는데요. 지난 1998년 도입 당시 28억 원에 불과했던 식품기부가 지난해 900억 원을 넘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추가 개선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식품에 제한된 기부 품목을 비누와 치약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했고요. 과잉 생산된 농수산품의 정부 수매 사업과 연계해 공공부문의 기부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 담당자의 적극성에 따라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가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희망복지 지원단과 아동급식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등과 연계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를 마친 김황식 국무총리는 영등포구에 있는 푸드마켓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주 총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